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500명대가 이틀이나 이거 뭐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가만히 놔두면 항상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해드려 왔었는데요. 시간과 규모의 문제일 뿐이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4차 대유행은 정말 오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때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예.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은 정말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유행이 유행이라고 느끼는 것은 거의 정점에 다다라서야 지금 새로운 유행이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4차 대유행 이러면 몇 명 정도 규모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1차 유행과 2차 유행과 3차 유행을 보면 유행 정점에서의 크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유행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하는 유행이 끝나고 났을 때 유지가 되는 그 숫자가 항상 달라지는데요. 예. 근데 그 출발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4차 유행이 온다면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1차, 2차, 3차 유행보다는 확진자 숫자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데 확진자 숫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로 유지가 하는 것은 오히려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들이 하루 확진자 숫자 1,500명, 2,000명 정도까지는 저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500명에서 2,000명까지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3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였었거든요. 그거보다 예. 조금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유행이 오면은 참 대응이 어렵겠습니다. 예. 그 밑으로 하여튼 어떻게든 유지하는 건 중요하겠군요. 결국은 우리가 4차 대유행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예. 최대한 늦게 오고 그다음에 작게 오게 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백신이 좀 보급될 때까지 버텨주고요. 네, 길게 끌어서 가급적이면 접종률이 올라오고 위험한 예. 인구 집단이 다 보호받을 때까지 시간을 이제 지연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예.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가 구정 연휴 끝나고 나서 확진자 숫자가 한번 600명 정도로 이틀 정도 나온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약간 반등을 하면서 우리가 2주씩 이제 2단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그 단계로 몇 주 동안 끌어온 것이 결국은 그 4차 유행을 좀 많이 늦출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행히도 오늘 근데 75세 이상 그 고령층 분들 접종 시작됐는데요. 이게 안 그래도 이제 백신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노쇼라 그럴까요? 이 예약 다 해놓으시고 못 오시는 분들 혹은 안 오시 마음이 바뀐 분들 이 약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백신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보관이 되고요. 예. 냉동 상태에서 우리가 냉동실에서 꺼내오면은 우리가 해동되는 것이죠. 예. 해동된 상태에서 다시 식염수를 넣어서 희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동고에서 꺼내고 난 상태에서는 약 3일에서 5일 정도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식염수를 넣어서 희석을 하게 되면은 6시간 안에는 다 접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규모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쇼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준비해놨던 분량들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예약된 일자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노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대응책을 마련해 뒀는데요. 주변에 이제 우선순위 명단을 만들어서 이게 대기 리스트죠. 대기 명단을 그 만들어서 얘기는 조금 이따 정례 브리핑 듣고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아까 여쭤보던 거 계속 한 도스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 대규모 노쇼가 발생하거나 해가지고 식염수 섞었는데 그럼 6시간밖에 못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은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식염수에 희석하게 되면 6시간 내에는 다 접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이제 6도즈 내지 7도즈가 한 바이알에 들어있기 예.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 바이알에 따른 이제 손실은 좀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국민들께서 잘 참여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은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안 나타나셨을 때? 네,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예비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식당에서 대기 명단처럼요. 대기 명단이 지정이 되어 있고 대기 명단 안에서도 접종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접종 센터에도 미접종 인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 인력 중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접종 물량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원래 계획된 시간에 못 맞게 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결국은 우리가 예진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접종을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컨디션이 좋아지시면 접종 스케줄을 잡고 접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접종을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접종 당일에 나타나지 않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 내에 재접종 의사를 밝히시면, 그러니까 2분기 접종 대상이시면 2분기 내에는 접종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지자체나 보건소의 상황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예. 이제 우리도 대규모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백신 여권 우리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에 가깝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해외 출장이나 사업 목적으로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백신 여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근데 백신 여권이라고 해서 꼭 해외에서만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백신 여권 도입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백신 여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증명이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는 음성 확인서를 백신 여권으로 같이 사용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방역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 대상의 몇 프로나 접종이 됐을 때 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지금 백신 여권 도입 이야기가 나온 나라들이 최소한 이제 인구 100명당 접종률이 15에서 20 정도 되는 예. 나라들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접종률이 되어야지 방역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백신 여권을 도입을 했을 때도 형평성의 논란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백신 여권이 중요한 것이 만약에 백신 여권이 도입이 돼서 이제 밀집 시설이라든지 어떤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면 오히려 백신 접종을 장려할 수 있는 수단이 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백신 여권은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백신 여권을, 그러니까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겠죠? 그게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려하는 측면에서 예를 네. 들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건가요? 그분들 두 차례 다 맞은 분들? 이제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예. 보면은 이제 모든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2회 접종을 끝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접종이 끝나지 않으면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백신 여권이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밀집 시설 또는 이제 그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시설에 초과로 입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원 제한을 조금 제외해 주거나 그런 예. 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장려하는 의미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형평성이 더 중요한 건가요? 지금? 결국은 저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백신 휴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따르는 이상 반응을 우리가 우려를 불식시켜드리는 의미에서 휴가가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백신 여권 같은 그런 행동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소소한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하시면 스티커라든지 감사의 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면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 방역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예. 자긍심도 드릴 수 있고 감사의 인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백신 수급 상황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올해 예. 방역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백신 수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을 주저하시는 분들. 이 예. 두 분이 이제 방역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을 때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 또는 이제 일정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는 항상 난관이 있어서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특히 백신 수급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좋은 일보단 나쁜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퇴근길 수급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퇴근길을 나서실 때 보면 그 처음에 몇십 분 차이가 나중에 집에 도착하는 한두 시간 차이로 나타나는 예.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백신 접종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각고의 대책을 고려를 하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예, 그 백신 수급 상황이 큰일이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백신 수급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교차 접종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백신 수급이 불안정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백신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접종률을 높이자라는 목적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예. 이제 왜 그런 이야기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전달체인 바이러스 자체에 면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백신을 여러 번 맞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1회 내지 2회 정도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때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 업데이트와 수급 문제 두 가지를 모두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원리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교차 접종 얘기 다음에 한번 다시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